설쌤, 오늘도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구나. 되게 이쁘게 생겼다. 눈이 엄청 크다, 너. 예쁘다 뿐인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얼마나 살가운데요. 경계심도 없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그지? 응? 낯선 사람 좋아해요. 아, 낯선 사람 좋아해요? 만져달래. 아, 만져달라고 했어.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네. 자,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렇게 착하고 지금 저한테도 전혀 거부감 없고 오히려 만져달라고 하는 친구가 엄마를 좀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산책길에 온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남다른 친화력을 과시했던 콩이. 녀석의 특급 애교에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대신에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동네 투어에. 딱 루트가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우선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랬죠. 네. 그건 진짜 잘하셨어요. 예? 뭘 잘했다는 거죠, 설쌤? 이 진돗개라는 종이 과학적으로 보면 늑대에서 이제 초기 분화종이에요. 처음으로 늑대에서 개로 변한 종 중에 하나예요. 뭐 시바견 아니면 진돗개, 풍산개, 차우차우 뭐 이런 아이들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렸을 때 사회화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쳐다보기만 해도 사회화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콩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라고 한다면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벌써 좋은 경험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 원래 보수적인 아이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라는 게 벌써 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촬영 중에도 녀석의 친화력은 발동. 아유, 기분 좋아. 제작진한테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너 아저씨 아는구나? 어? 찾네. 어? 아저씨 찾아? 이 아저씨가 아닌데 이제 냄새 하나씩 다 맡고 다니는 걸. 이야, 성격 좋게 잘 키우셨네요. 그러니 이렇게 낯선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밖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why?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가족. 그것도 여자 보호자님에게만 왜 이렇게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설쌤? 콩이가 말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지금 먹기 싫어요. 야, 이것도 우리 진짜 사람이랑 똑같네. 나 먹기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먹으라고 하면 싸워요. 싫다고 하잖아요? 주지 마세요. 네? 예전에 콩이가 이렇게 사료를 주면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근데 한 5개월째 딱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왠지 아세요? 저도 20살 때까지 밥을 2그릇씩 먹었어요. 그만큼 커서? 원래 성장기에는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이 필요해요. 그 어렸을 때 식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잘 컸어요. 몸매 아주 좋아요. 그래요? 네. 사실 식사량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최근 공복토를 자주 하는 콩이가 걱정이 돼서 억지로라도 먹이려던 건데요. 괜찮을까요? 보호자분들은 강아지가 토하면 그렇게 특히 공복토를 하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별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토를 진짜 뭔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잘 안 해요. 그쵸? 네. 왜 그럴까요? 소화기관이 좋아서? 식도가 수직으로 서 있죠. 사람은 담즙이 잘 역류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얘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위가 빈 상태에서 좀 걷거나 이러면 이게 그런 담즙 같은 게 역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싫다고 표현하는데 계속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20살짜리 자식한테 왜 밥을 안 먹니?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챙겨왔던 건데 정작 콩이에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셈인데요. 녀석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 게 문제였나 봅니다.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계속 만지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만져요. 그렇죠. 으르렁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거 되게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으르렁이 되게 무례하고 싫다는 표현 같고 나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들 안에서는 이 으르렁은 평화의 신호예요. 진짜 중요한 언어예요. 으르렁이 없으면 개들끼리 정말 많이 싸울 거예요.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별일 없을 거다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네. 맘마 먹자. 으르렁이 공격의 신호가 아니라 평화의 신호였군요. 왜? 콩이 혼 안 내는데 왜? 제 눈으로 보기엔 쟨 착해요. 네, 참고 있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보호자가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만 반복하고 있어요. 봐줬네 이제까지.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우리 부모님과 특히 우리 어머니와의 느꼈던 감정을 쟤는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몇 개월이라고 했죠? 이제 8개월 됐어요. 딱 개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딱 개춘기잖아요. 내 호불호가 강해지는 시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얘가 엄마 좋아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가서 파고 들잖아. 네, 품으로 들어와요. 좀 내 말 좀 들어줘. 사정사정하는 거. 마음이 더 아프다야. 이제까지 몰랐는데. 콩이의 마음을 알고 나니 보호자님은 미안해지는데요. 나도 우리 엄마랑 싸우지만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하지만 그 싫은 상황들이 있는 거죠. 야, 이걸 계속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오래 같이 있는 사람과의 사이가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보는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이게 만약에 더 심해졌을 경우에 더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러다 물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해 보였어요. 이대로 그냥 지낸다면 콩이의 문제 행동은 더욱 심각해졌을 거라는데요. 이제라도 콩이의 마음을 알았으니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좋아하는 놀이를 해줄 때도 요렇게 공격성을 보이는 건 왜 그런 거죠? 우리 하나하나씩 분석을 좀 한번 해보죠. 콩이의 감정 상태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재밌게 놀다가 자기는 물고 싶은데 이걸 안 줬어. 안 줘서 짜증난 상태? 정확히 하시는데요? 정확히 알아요. 지금 표정과 이 바디랭귀지와 으르렁거리는 걸 합쳐서 봤을 땐 짜증이 났어요. 화라기보다는 좀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안 줘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놀이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아. 놀이의 방법.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놀다가 뺏겨주라고. 얘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강아지가 이기는 기회들을 주라고. 그래야지 재밌다고. 밀당을 잘해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놀이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몇 번 잡아당겨주다가 아이고 콩이가 이겼네 라는 기회도 줘야 되고요. 몇 번 잡아놀다가 내가 딱 당겨서 내가 이기는 경우도 만들어야 되고. 안 봐도 뻔해. 예전부터 놀 때 이렇게 놀았어요, 계속. 그죠?
콩이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좀 이겨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반려견 놀이에도 노하우가 필요한 법. 결국 잘못된 놀이 방법으로 함께 놀 때마저도 콩이는 짜증과 화를 냈던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건 놀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줘야 돼요. 놀이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 콩이한테 무언가를 시켰을 때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놀이가 시작이 돼야 돼요. 아, 보상으로? 네. 그리고 터그 놀이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이가 한 5번 이기면 사람이 한 5번 이기는 게 좋고요. 아, 네네. 그리고 놔를 했을 때 놔를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올바른 놀이 방법 바로 배워볼까요? 놀이를 시작하려면 콩 앉아 기다려 옳지 하고 주는 거예요. 네, 그치. 그리고 놔를 처음에 가르칠 때는 간식의 도움이 필요해요. 텐션을 주지 말고 느슨하게 풀어준 다음에 콩 놔. 과연? 놔. 이야, 옳지. 한 번에 알아듣는데요? 처음에는 간식을 통해서 유도해서 놔줄 거고 나중에는 간식이 없어도 놔만 하면 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얌전히 잘 있었을 때 시작돼야 돼요, 항상. 옳지. 자. 하고 텐션을 풀어주고 콩 놔. 옳지. 자기가 입을 벌려서 빼는구나. 규칙을 알아가는 것 같죠? 이번에는 자기가 이기게 해줄게요. 이제 이것만 들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하게 해볼게요. 생각 중이에요. 공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가지고 놀고 싶으면 옳지 하고 자, 네가 이겨라. 무작정 잡아당기면 NO! 보호자님 준비되셨죠? 그런데 뭐야? 콩아 왜 그래? 안 돼요. 지금 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때는 이제 놔가 돼야 되겠죠? 자, 보세요. 놔. 옳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내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어가 돼버려요. 자기 힘으로 할 수 네.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허락이 있고 내 말을 보호자 말을 잘 들어야지만 놀이가 시작된다는 인식이 계속 잡혀야 돼요. 다시. 자, 심기일전 두 번째 시도. 거기 앉아. 옳지. 앉아. 아이고. 그리고 터그를 할 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옆으로 해주세요. 네. 적당히 놀아주다가 놔를 시도해 보는데요. 공이 나. 옳지. 옳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연이은 성공의 다음 단계 도전! 간식 없이 놔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잘하면 바로 간식을 넘겨드릴게요. 공이 앉아. 앉아. 옳지. 아이고. 아이고. 너무 흥분시키지 말고 한 번만 딱 놔 한번 해보세요. 공이 나. 옳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간식이 없어도 바로 놔 하면 놀 수 있어요. 터그놀이 할 때 무작정 잡아당기면 안 되고 놀이에도 밀당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콩이도 보호자님과 잘 노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보호자님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로 함께 출퇴근하는 콩이. 그런데 낯선 손님들이 만질 땐 애교 발산. 하지만 보호자에게는 발끝.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설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콩이 매일 와요, 여기? 네. 매일? 네. 하루 종일? 네. 그게 또 하나의 콩이의 이런 행동을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이곳에 있는 게요? 아. 그냥 솔직하게 딱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가 아무의 신경도 받지 않고 쉬고 싶을 때.
혼자 쉬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있어요? 여기 있는 동안? 거의 없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네, 사람이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 자리 자체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 하루 종일 사람들의 손길과 소음 속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거라는 콩이. 그럼에도 손님들 한 명 한 명한테 애교도 부려주고 기특하네요.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쉬고 싶을 때 와서 건드린다거나 음악 계속 나오죠. 사람들 지나다니죠. 일하실 때 왔다 갔다 하면 또 자다가도 그리고 이럴 거고. 집사람이 콩이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다짐한 게 콩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보호자가 분리불안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딱 스타일이 그러셔. 특히 조금 독립적인 성향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이 견종 자체가. 네네. 오히려 얘만의 시간도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떨어져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씩 2번만. 콩이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또 문제가 되고 말았네요. 콩이한테 지금 여러 가지가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환경이. 매일 씻는 거, 그것도 만성 스트레스. 매일 먹는 거 강요당하는 거, 이것도 만성 스트레스. 여기가 재밌긴 하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도 만성 스트레스. 이것들이 합쳐지니까 지금 나한테 가장 많이 좀 싫은 걸 하는 사람한테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봤을 때 거의 습관처럼 나타나요. 스트레스가 쌓여 예민한 콩이는 곁에서 계속 불편한 자극을 주는 보호자에게 화를 표출해온 것. 그러다 버릇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왜 눈빛이 그럴까? 둘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감정 디톡스를 좀 해서 지금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놓고 여자 보호자의 손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다시 중립으로 만들어 놓고 스킨십을 했을 때 좋은 감정이 들게 하는 교육으로 바꿔주면 차근차근히 이제 만져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만졌을 때 좋은 감정이 들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스킨십에 대한 교육을 할 건데 가장 1단계가 이모셔널 디톡스예요. 감정 디톡스. 특히 우리 여자 보호자의 손길은 나쁜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를 끊기 위해서 처음에 2주 동안 스킨십을 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씩 2번의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자극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줘서 차근차근히 스트레스를 자기 스스로 좀 풀 수 있고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걸 또 가져볼 거예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옳지. 마찬가지로 가자. 옳지. 먼저 설쌤의 조언대로 하루에 2번, 1시간씩 콩이에게 혼자만의 휴식을 주었는데요. 아무리 사람을 좋아한다 해도 하루 종일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게 안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보호자님의 걱정과는 달리 혼자서도 편해 보이는 콩이. 반려견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제야 알았네요. 콩아, 아무도 방해 안 할 테니까 편히 쉬어. 그 다음에는 이것만 한다고 해결 절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보호자의 손길은 좋은 거야 라는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제가 먼저 교육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간단히 이렇게 해보는 거지 네네. 무조건 2주 정도 지나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육을 영어로는 축약해서 DSCC라고 해요. 풀네임으로는 Desensitization Counter Conditioning. 이게 뭐냐면 디센서타이제이션은 자극의 강도를 차근차근히 늘리면서 카운터 컨디셔닝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의 강도를 차근차근히 올리면서 그동안 싫어했던 걸 좋아하게 만드는 교육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 너 물 싫어해? 물에 그냥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발목 깊이, 다음에는 무릎 깊이, 그 다음은 허리 깊이, 그 다음은 가슴 깊이 하면서 차근차근히 강도를 높이는 게 디센서타이제이션이고, 카운터 컨디셔닝은 싫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싫어하는 게 있을 때마다 좋은 거랑 계속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거는 놀이 또는 간식인데 이번에는 간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콩이와 엄마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시작! 지금 싫어하는 게 뭐죠? 보호자가 만지는 거죠. 네. 그러면 만지고 바로 옳지라고 하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콩이 앉아.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만져지는 곳이 그나마 자극이 덜한 곳이 어디냐면 가슴 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쪽 말고 가슴 쪽을 만질 거고 손등으로 만져볼 거예요. 아, 등이요? 네, 손바닥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옳지. 그래서 처음에 자극을 차근차근히 늘린다는 게 손등으로 하고 한 번만 만지고 칭찬할 거예요. 그동안 콩이에게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왔던 보호자. 이제 콩이에게 최애가 될 수 있을지 자극이 덜한 손등으로 다가가 보는데요. 옳지. 좋아요. 이야,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아직은 옳지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만진다고 칭찬받는다라는 인식이 안 세워져 있어서 처음에는 한 번 만질 때마다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옳지. 옳지. 아이고, 아직은 무리일까요? 옳지. 괜찮아요. 으르렁해도 옳지 하세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재도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옳지. 이거 절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으르렁하는데 칭찬을 해? 잘못된 교육 방법 아니야?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 변화지 행동 변화가 아니에요. 행동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만졌을 때 으르렁거리면 주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감정 변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졌을 때 으르렁거리든 어떤 반응이 나오든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네. 보호자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보상은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콩이의 행동을 잘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우리 콩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자리를 피한다. 이거는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네, 거절의 표현. 난 지금 스킨십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기가 좋을 때는 분명히 더 해달라고 막 이렇게 들이밀 거예요.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콩이가 원할 때만 스킨십 시도. 옳지. 옳지. 교육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잠시 휴식 중이던 그때 보호자님에게 먼저 다가가는 콩이. 이거 웬일이죠? 스킨십 해달라는 거 맞죠? 자기가 표현하니까 만져보세요. 네, 좋아요. 밀당이에요. 오히려 뭐 사실 약간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내가 너무 다가가면 막 애들이 가. 근데 뭐 지가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모르겠다 이러면 오히려 막 오는 거죠. 역시 좋은 보호자가 되려면 밀당도 잘해야겠어요. 아, 진짜 너무 내가 일방통행으로만 했었구나. 이 정도면 교육 1단계였던 2주간 스킨십 금지고 뭐고 단번에 해결된 거 아닌가요? 일부러 만져달라고 한다. 옳지 하면 바로 일로 가는데요? 차근차근히 갈수록 좋고 내가 지금 봤더니 저 2주 말씀드렸잖아요. 3일만 할까? 얘가 되게 빠르게 깨우치는 아이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옳지. 진짜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빨리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좋아하니까? 믿으니까? 감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신청하셨어요. 아. 네. 아. 정말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더 이상 더 골이 깊어지거나 더 진행이 되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 옳지. 벌써 너무 강력하게 나쁜 감정과 연결이 돼 버리면 옳지.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더 심해지기 전에
똑똑한 아이한테 그동안 혼을 내지 않았고 소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옳지. 아니요, 요 근래에 맨날 싸우기만 했지 이 정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남편한테만 이렇게 했었어요. 그동안은 콩이를 위한 선택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왔지만 더 늦기 전에 새나개의 문을 두드린 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기 약속! 며칠 후 콩이네 소식. 콩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배운 대로 꾸준히 교육 중이라는 보호자님.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까요? 콩이가 공격성은 줄고 애교는 이렇게 늘었답니다. 놀 때도 으르렁댔던 콩이. 하지만 지금은 놀이에 푹 빠져 즐길 뿐 아니라 뽀뽀까지. 이야, 남한테만 부렸던 애교를 이제야 보호자님께도 하는군요. 지금처럼 알콩달콩 오래오래 행복하세요.